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퍼스트 연구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대한민국이 20년 후면 중국의 속국이 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제2의 중국 인해 전술이 몰려온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지금 이런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찰제도까지 자치를 하는 법안이 지금 추진 중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요 세 가지 사안이 합쳐지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한국이 아니고 중국인의 지방자치구,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지방자치법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거를 통해서 시군 구청장을 뽑으면 특히 이제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분을 뽑으면은 이분 자체가 자치 입법을 하고 뭐 인사권도 뭐 행정수반 다 할 수 있고 뭐 경제 뭐 관련된 예산도 다 해가지고 경제 집행도 할 수 있고 의회 관련된 것도 이제 그 지방 자체 내에서 다 할 수 있고 지방 자체가 하나의 작은 소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방제 같은 형태로 분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경기도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뭐 쭉 있지만 거기 안에서도 다시 이제 시, 군, 구로 나뉘잖아요. 이런 이제 각 지방이 지자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어떤 옛날 봉건 시대의 영주 지역 같이 그 자체 내에서 선거로 통해서 당첨이 된 당선이 된 그런 이제 시군 구청장이 이제 하나의 영주 같은 역할, 그러니까 민주주의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하나의 중앙에 있는 경찰 이 제도에서 각 지방 그 경찰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중앙 집권식의 어떤 조직 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를 하면서 그 안에 자치 경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게 현재 지금 하나의 이제 선행 사례로 보고 있는 이제 세종시에서 하고 있죠. 여기 보면 112 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경무과, 생활안전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이런 5개 과에 102명 체제로 운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각각의 그 도시의 교통부터 해갖고 뭐 수사하는 거, 뭐 정보 규합하는 거, 뭐 등등 112 뭐 이런 관련된 거를 각 그 지자체에서 별도 운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산하 조직이 정부, 세종, 청사, 경비대도 운영하고요. 기동 중대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그 지자체가 하나의 경찰 공무권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치안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공무 집행할 수 있는 그 행정력을 갖고 거기에 무력, 경찰력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의 연방 안에 있는 하나의 주 같은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앙에 있는 어떤 안건이라든가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일 수가 있죠. 독립적인 게 좋은 것 같지만 역으로 따지면 하나의 연합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국가가 딱 어느 한 목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딱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걸 못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알려진 대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사안인데 중국인 조선족의 외사 채용, 경찰 채용 같은 외국인 경찰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만 잘하면 거기에 공개 채용에서 외국어 능력으로 해가지고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이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하는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3년 이상, 몇 년 이상 지나면 선거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이제 선거의 어떤, 담합.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뽑잖아요. 그러면 중국인 출신들이 뭉쳐있으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뽑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방법이 있고, 그쵸? 우리가 뭐 중국, 조선족이라든가 중국인이라든가 뭐 한국에 시집 오거나 장가 오는 경우에,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귀화를 요청을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하는 방법. 뭐 난민 요청을 한다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5억 투자 후에 본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 지금 현재 제주에서 관광단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국 국적을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5억을 투자를 하면 또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그러니까 일가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현재 또 이제 모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 한국 대학 졸업 학사 취득 시 한국 국적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추진, 법안이 상정되었고, 이제 안건이 계류 중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2018년 평균 학비가 670만 원이에요. 그 1년이면 대략 한 1340만 원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 실제로는 이제 정부 장학금이라든가 생활지원, 귀국, 항공비 지원, 불법 취업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까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오기만 하면, 입학만 하면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그냥 돈이 많이 안 필요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첫 번째 우리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게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왜? 애들을 안 낳아요. 출산율이 좀 많이 낮아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나이는 듣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제 의학이 기술이 이제 발전되고 뭐 청결해지고 위생 개념이 좋아지고 잘 먹고 하니까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하면서 오래 살고 결혼은 늦게 하고 그러면서 애도 별로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는 2026년, 2035년 성장률이 이 0.4%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구 성장률이. 그래서 이제 이민을 적극 수용 정책 고민할 시기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고민이 되죠. 인구가 줄는데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젊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이제 국가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사람이 줄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어떤 그런 힘의 논리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점인 경우가 이제 정점 연도가 지금 현재 2028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점 인구가, 보면은, 5,194만 명. 그 다음에 2065년도가 되면은 4,029명까지 준다는 거예요. 4,029만 명까지. 그래서 자연 감소 시작하는 게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총 인구 내 고령층 비중이 20%가 되는 게 2025년이 되고, 총 인구 내 고령층 비중 40%는 2051년. 이게 이제 203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그러니까 오래 살고 애들 안 낳고 하니까 점점 인구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2065년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간 평균 인구 나이가 이제 62세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령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과 3년 사이에 2016년도와 2019년도 사이에 이렇게 급속도로 좀 나빠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연 감소가 2029년으로 예측했는데 3년 전에 지금 10년이나 앞당겨졌어요. 바로 내년부터 이제 인구 감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그대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분배를 했어요. 다 워딩을 해갖고 한 자료가 있어서 요거를 지금 요 배경 보시면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하신 건데 이거를 발췌를 해갖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시가 지금 985만 명, 부산이 346만 명,
인천 295만 명, 대구가 247만 명, 대전이 150만 명, 광주가 146만 명, 수원시가 12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인 데가 불과 11개 도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만 명 근처에 이하인 경우가 지금 72번부터 좀 보셔요. 거의 72번부터 162번까지면은 이게 지금, 야, 이게 거의 80, 90개의 시군이 지금 10만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10만 명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가 또는 군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과천시가 지금 5만 7천 명이네요. 예.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진도군이 지금 불과 3만 1710명이에요. 3만 1710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준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뭐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문제 뭐냐?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고 애도 안 낳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은 지금 점점 느는 겁니다. 현재 2019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 동포 신문에서 이제 6월 4일자 발췌한 건데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43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44.8% 중국인이 지금 108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그냥 중국인인 거예요. 108만 명이나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하나에 108만 명이면 어디예요? 거의 울산광역시 도시 하나만큼 인구 전체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결혼이나 외국 유학생이 좀 대부분이고 그 외국인 중에서 이제 수도권에 이제 61%가 76만 명이 모여 있고 나머지 영남권, 뭐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돼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온 사람이 16만 명, 그 외국인 유학생이 17만 명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외국 국적 동포가 88만 명이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조선족 말하는 거죠, 대충. 그 다음에 그 중에 전체 체류 외국인 243만 명 중에서 36.5%. 그러니까 조선족이 36.5%라는 거예요. 외국인 체류 중에서 88만 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중국인이 88만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거기에 귀화가 이제 뭐 한 3,000명, 국적 회복이 269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난민도 지금 불과 1994년 이후에 올해 4월 말까지 난민 신청사가 5만 3천 명인데 심사 결정 끝난 게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954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2,059명이 돼가지고 총 3,013명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난민 신청 사유가 종교가 지금 13,000명이라는 거죠. 종교가. 정치가 이제 정치 사유가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이 뭐 5,572명 등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문제가 왜 되느냐. 88만 명의 중국 조선족 외국 국적 동포 중국인이 108만 명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어서 할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이제 4년제 대학 2020년도가 되면 60곳이 한 군데도 못 받는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뭐 무분별하게 막 그냥 허가를 내가지고 정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았는데 대학 입원 정원이 55만 명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점점 이 정원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지금 졸업할 학생 수가 45만 6천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10만 명이 좀 모자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해가 갈수록 모자란 거예요. 2040년 되면은 2030년 봅시다. 2030년 되면은 40만 명. 그러니까 15만 명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정부 발표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이제 14만 2,200명이죠. 14만 2,205명이죠.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국내로 들어오는 유학생이. 거기에서 보면은 국비 유학생, 지금 보면은 저기가, 아시아가 지금 12만 5천 명. 중국이 그 중에서, 6만 8천 명? 그 정도 50% 되죠. 6만 한 8천 명, 7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거의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유학생들이 들어올 때 이제 장학금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 들어올 때 안 그런 뭐 유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기 지금 이게 이제 광고인데 보면은 구글 검색에서 한번 외국인 뭐 대학생 뭐 장학금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제목이 나와요. 많은 한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성적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등록금의 30에서 100%까지 하고 있다. 정부 초청 장학금인 사람들은 더 가관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예전에 이제 기사 중에 이제 도표인데 외국인 유학생이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렸죠. 14만 명이라고 2018년도에 14만 명 시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68,537명이 현재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지금 보면은 뭐 경희대, 고려대, 뭐 연세대, 한양대, 서울대 뭐 기본 2, 3천 명부터 뭐 5천 명, 6천 명 가까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 초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보시면은 월 90만 원 생활비에 항공료, 보험료, 정착지원금, 논문 인쇄비 등 매년 2천만 원씩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요. 와, 이건 뭐 역차별 아닙니까?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학교에만 10명이 넘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왜 근데 외국인 많이 유치하려고 하느냐? 아까 같이 이제 모자라지는 거, 정원을 못 채우는 부분도 많이 있고 문제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으면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이 받을수록 돈 준다 이거예요. 정부에서.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거 보시면 항공료도 실비로 주고 정착지원금 20만 원, 생활비 뭐 80에서 90만 원, 월 보험료도 주고 뭐 무슨 학기당 500만 원 한도 지원, 한국어 잘하면 10만 원 월 주고 연구비라고 해갖고 또 20만 원, 24만 원, 논문 인쇄비라고 50에서 80만 원, 귀국하라고 또 10만 원 또 주고.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금으로 오히려 외국인 학생을 대학교 교육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외국인 유학생들 일부는 이제 뭐 규칙을 지켜서 그 알바 제한된 학업에 지장되지 않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알바만 하는 그런 규칙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얘기 드리는 거에 보면은 뭐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절반이 이제 중국인인데 이 중국인 뭐 외국인 이런 뭐 유학생들 중에 중국인 계열의 이제 유학생들은 10명 있으면 6, 7명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방대일수록 이게 심하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나오느냐? 바깥에 주변에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취업을. 불법 취업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학비가 대략 6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불법 취업을 하는 거예요. 불법 취업을.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학비를 받아서 대학교 자금을 하고 국가의 경제, 한국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세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중국인들 데려다가 물론 이제 다른 외국인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만 일단 절반 가까이 중국인이니까 중국인을 데리고 갖고 한국인 내는 세금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용돈 주고 거기다가 이 친구들은 또 불법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요. 근데 670만 원에서 다 학비도 못 받을 뿐더러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 용돈도 줄 뿐더러 또 이 친구들이 또 불법 취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 경제에 이 돈이 가지고 와가지고 보탬이 되는 게 아니고 학자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또는 국가 세금 지원 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불법 취업을 해서 돈을 버니까 이거 가지고 또 돈을 모아서 이 친구들이 안 쓰고 또 자기네 자국으로 돈을 보내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나라에 유학생으로 와서 처음에 올 때 등록금 뭐 이런 거 들어올 때 뭐 장학금을 안 받더라도 학비 670만 원에 뭐 등록금 뭐 한 1, 200 되고 하면 한 단돈 1000만 원, 뭐 1500만 원 들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대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장학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생은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 또 한번 이 지금 일련의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다 합니다. 나중에 제가 조합을 할게요.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뭐냐? 중국이 이제 한국 내에 대규모로 이제 차이나타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진도도 있고 새만금 사업도 있고 제주도에는 이미 많이 투자가 돼 있고요. 평택 뭐 차이나타운 이거 뭐 중간에 이 사업이 뭐 좌초된다 어쩐다 하는데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은요. 이런 이제 굵직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지금 진행 중으로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진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 진도항을 이제 종합계획하는 이런 조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특히 이제 한국계 홍콩그룹인 BP그룹, 한국계 홍콩그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 BP그룹은 그냥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한국계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중국 철도 건업 주식회사 및 진도군과 함께 진도 지역에 17조를 투자한답니다. 17조. 근데 문제는 여기 중국 철도 건업은 이거 리조트도 하고 항만 개발, 항구 개발하고 전기차. 이상하잖아요. 전기차도 하고 바이오, 의료. 무슨 뭐 국가 산업 관련된 거 다 하네. 미용 분야도 하고 대학 설립까지 한답니다. 17조를 한대요. 보니까 진도에 한 1000만 평 정도 된다면 1000만 평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0만 평. 그리고 이제 이런 대규모를 다양하게 하게 되면은 5만 명 정도 이주할 수 있는 정도. 여기에 각 분야에 이제 중국인들 데려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제가 빨갛게 지금 해놨죠. 전국 도시별 인구 순위 해놨잖아요. 여기 진도군을 한번 보세요. 진도군은. 야, 진도군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31,710명입니다. 31,710명.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 안 드나요? 31,710명이에요. 진도군 인구가. 근데 5만 명 들어와 봐요. 여러분. 진도군이 한국 땅일까요? 중국 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간단하게만 생각 한번 해보시자고요. 5만 명의 중국인이 뭐 투자를 한다고 해도 1000만 평 들여가지고 자기네 중국 애들 데려온단 말이에요. 말이 5만 명이지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보셨듯이 불법으로 지금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08만 명이나 돼요. 이 친구들이 진도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특히 한국말 하는 조선족이 88만 명이에요. 얘네들 안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한 5만 명 데리고 들어오지만 실제로 만약에 10만 명 모여봐요. 그럼 기존에 있는 뭐 원래 있던 거기에 있던 거주민들, 토박이분들 3만 명 있는데 10만 명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 한번 보십시오. 전국의 범죄 상승률 509% 여가지고 전국 1등입니다. 1등. 범죄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 절대수만으로도 중국 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그 사업의 분야를 한번 보세요. 전 분야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항구를 개발을 해, 항구를. 항구는 이제 민간용도 있지만 이거 요충지입니다. 군사 요충지. 진도는 그 한국 땅에서 남단 서쪽에 아주 끝터리에 있는 군사 요충지예요. 해군 군사 요충지. 저 제주도와 그 사이를 끼고 들어오는
중국하고 아주 길목이에요. 우리나라 서해에 들어가려면 이 진도 반드시 지나야 되잖아요. 남해안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 진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진도 사이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군사 요충지죠. 그리고 여기 전기차 한답니다. 전기차. 전기차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하겠네요. 중국 기업의 특성상 한국 기업 거 안 쓰죠. 중국 기업 이쪽으로 유치하겠네요. 그죠? 바이오, 의료.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있잖아요. 중국에 횡행하는 장기 이식 매매하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미용 분야. 미용 뭐 말은 미용 분야긴 한데 대학 설립. 대학 뭐 중국 애들 규모 크게 하잖아요. 정원 막 뭐 한 3만 명, 2만 명짜리 뭐 한중 대학 뭐 세우겠다 해가지고 여기 중국인 애들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이거 대표적인 예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요약을 해서 지금 표로 간단하게 좀 했는데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 및 개발 투자가 한국을 중국 자치구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243만 명이에요. 이 중에 중국인이 절반 가까이 108만 명이에요.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인구가 16만 명. 5억 이상 투자, 15억 이상 투자해서 국적 취득하는 방법. 이거 이제 뭐 한 10,000명이나 되겠습니까? 10,000명도 안 되죠, 매년. 한 몇천 명 되죠. 그다음에 한국 대학 학사 학위로 취득, 한국 대학 졸업해가지고 학사 학위 하면 한국 국적 주는 지금 법안이 추진되잖아요. 한 학기 등록금 671만 원인데 평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5억 넣는 것도 비싸서 쉽지 않은데, 이거는. 그래도 뭐, 맘만 먹으면, 뭐, 웬만큼, 중국의 부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4천만 명, 5천만 명 수준의 인구가 있으니까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대학교 들어오는 거는 지금 학비가 싸잖아요. 일단은 처음에 등록금만 한 1,000만 원만 들고 들어오면은 학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졸업을 하면은 한국 국적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재 뭐 기화 목적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늦깎이로 대학교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교 입학하는 요건이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 입학 요건에서 만약에 중국에 있는 뭐 지방대든 뭐 어디든 대학교를 뭐 B학점 이상 해가지고 뭐 졸업을 했던 뭐 졸업증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대학 졸업생 출신의 30대, 40대, 50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돈 1,000만 원 들고 아, 나 한국 대학 다시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 입학 다시 할래.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돈 1,000만 원만 들고 들어오면 학교 입학 등록금하고 거주할 수 있는 뭐 간단한 원룸 하나 구하고 학교 등록한 다음에 처음에만 좀 학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불법 취업을 하면은 한 달에 뭐 200~300만 원 벌 텐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돈은 돈대로 안 들어오고 불법으로 이 사람들 그냥 돈 벌면서 단돈 돈 1,000만 원 갖고 들어온 거에 4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돈 벌어 먹으면서 학교 졸업장도 갖고 돈도 벌고 국적도 갖는 겁니다. 초기 자본금 한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젊은 20대만 오겠습니까? 30대, 40대, 50대. 중국 애들 이거 대학교 졸업장 갖고 있는 애들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성적만 줘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지금 현재는 중국 대학생들 지금 와 있는 애들 한 6만 뭐 5천 명, 한 7만 명 좀 안 되는데 그러면 뭐 20만 명, 30만 명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 지금 해가 지날수록 점점 정원이 줄어요. 입학 정원 55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돈을 국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든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폭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장사가 잘 되면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정원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들어오는 입학 정원이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왕창 폭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5억 넣고 국적 취득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들고 들어와서 4년만 참으면은 돈 벌어가면서 4년만 참으면은 국적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싸게 먹히는 날로 먹는 국적 취득이 어딨겠습니까? 특히 한국 국적 취득하면은 전 세계 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거는 위험한 지금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로만 따져도 매년 17만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만 가지고도. 근데 요거 하나의 허점으로도 지금 현재 중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대략 추산을, 제가 뇌피셜입니다만은, 외국인이 최소 30만 명 국적을 취득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중국인이 15만 명이고, 이게 이제 뭐 점점 폭증을 해갖고 뭐 20, 30만 명까지도 갈 수 있어요. 대학생 학사 취득이. 합쳐지면은 최소 10년이면은 15만에서 뭐 한 30만 명 될 수 있잖아요. 그럼 10년이면 얼마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150만에서 300만 명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최소 150만 명, 150만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중에 10만 명씩만 분산을 한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각 군시에 지금 10만 명이 안 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거든요. 이런데 10만 명씩만 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도시가 다 중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말 쓰는 중국인. 사회공산주의의 체제, 공산당 간부 또는 공산당원 출신인 한국말 패치된 중국인이 한국 국적을 따고 한국 국토에서 사는데 정신은, 이념은 중국 그 공산당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위험하냐? 이 많은 명수가 각 그 도시에 분산이 돼서 10만 명, 20만 명씩 분산이 돼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면은, 누구 뽑겠어요? 네? 같은 조선족 출신, 같은 중국인 출신을, 시, 군, 구청장을 뽑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자치권, 경찰자치권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중국인이 시군구청장이 되는 거죠. 경찰 자치권 갖게 되죠. 그럼 경찰 자치권 갖는데 누구 임명하겠어요? 중국인 임명하겠죠. 근데 경찰들도 중국인 외사 특채, 중국어 잘하는 조선족 출신 외사 특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외국인들도 이제 섞이겠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지금 국적을 딸 수가 있어요. 다른 외국인도 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 많은 지역들이, 이거 지금 다 10만 명 밑에는 그냥 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10년 뒤면은 다 잠식당해서 전부 투표권을 가진 한국말 패치되는 중국인이 전부 여기에 포진이 돼서 전부 자기 중국인을 뽑고, 중국인 시군 구청장이 중국 경찰청장을 뽑고 중국 경찰을 뽑아요. 그러면 지방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 단임권도 있으니까는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공무원도 고용 다 요직에 다 중국인 하고 경찰 자치권 갖고 있으니까 이 사법 공권력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역은 인구도 중국인 출신의 한국인, 뭐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 인구도 10만 명 이상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실제 거주인보다 많은데 모든 중요 요직을 다 중국인이 관할을 해요. 그럼 이게 한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한 군데 두 군데씩 계속 시군을 점령해야듯이 가는 거예요. 요충지, 진도군 같은 이런 요충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군사적인 요충지, 알짜배기 같은데, 뭐, 그런 데를 하나씩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뇌피셜이지만, 실제로 이건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의 전체 인구 노령화와 출산
저하로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군시가 지금 한 90개가 넘어요. 뭐 10만 명뿐만 아니라 20만 명, 30만 명 더 많잖아요. 거의 몇 개 큰 대도시 외에는 다 거의 대부분이죠. 두 번째,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이 완화가 됐어요. 단돈 5억, 15억. 안 되면 더 싼 돈 1,000만 원 들고 들어오면 한국 국적 딸 한국 대학 졸업. 이걸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완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이 대규모로 한국 내 기업단지라든가 차이나타운 형성한다든가 한중 대학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거나 한국의 어떤 알짜배기 기업이라든가 알짜배기 요충지를 먹습니다. 네 번째, 인구가 취약한 군시 구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따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전입만 하면은 선거권, 피선거권 가지니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구청장 중국인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경찰들 중국인 임명하고 외사 특채 채용을 하고 경찰 중국인 뭐 조선족이나 뭐 중국인을 채용하고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은 중국인이 다 전부 먹는 거예요. 장악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전국의 인구수 취약 도시는 매년 15에서 30만 명 증가로 10년이면 15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지방 군시 전부 중국인이 점령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심각한 중국 식민지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국인한테 속국이 안 되고 먹히지 않으려면, 식민지가 안 되려면 일단은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 저하에 따른 이제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산과 관련된 병원비라든가 출산비 있을 거 아닙니까? 출산비, 뭐 산후조리, 뭐 이런 거 이제 국가에서 최대한 어떤 제도를 개발을 해서 출산은 이제 병원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한다든가. 지금도 지금 뭐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번 궁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육아죠, 육아. 우리가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거주 문제, 애 교육, 육아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크고,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 이제 욜로족이라고 해갖고 자기 자신이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솔로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고 여행 다니면서 즐길 거 즐기면서 양육비나 이런 거 안 쓰는 대신에 자기의 그 부부간의 어떤 그런 행복한 추억을 뭐 갖자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출산율을 늘리려면은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육아예요. 그래서 육아의 제일 필수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요런 게 문제인데 100% 보편복지로 국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나눠서는 안 돼요. 이거는 애를 낳으면 모든 가정을 다 국가에서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이런 이제 어린이 선생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성들도 만 뭐 28세 이전까지, 만 30세 이전까지 똑같이 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제를 의무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군대는 안 가고 이런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대체 복무 할 수 있는 거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료로 육아를 해주게끔 할 수 있는 거를 정부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죠, 교육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4년제 지방대학까지 무분별하게 많이 허가를 하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이제 안 차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조 전문 기술 뭐 또는 4차 산업 관련 기술 국가 자격증을 발굴하고 확대를 하는 거예요. 뭐 제조 전문 기술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조선업에 보면은 그 납땜하는 그런 조선 기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용접 기술이라든가 또는 이제 선박 그런 수리 기술이라든가 항공 수리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뭐 자동차 수리 기술이라든가 이 요새는 이제 공고나 뭐 이런 데서만 하지만 그거보다 좀 한 차원 더 높은 뭐 그런 자동차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대학에서 이제 전문 기술적으로 이제 일부를 공간 할애를 해서 하는 것이죠. 4년제를 꼭 4년제 그런 어떤 죽은 지식을 배워서 뭐 나와가지고 써먹지 못하고 자기 전공을 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는 전초전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4차 산업은 이제 IT가 이제 접목이 돼서 모든 분야, 뭐 의식주, 모든 분야에 접목이 될 것인데 이런 4차 산업의 핵심인 IT 중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어떤 현실 증강 뭐 기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산업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아주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교육을 하는 전문 교육을 발굴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에 남아 있는 공간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정원들의 일부 그런 곳을 전문기술 양성소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보내지 말고 전문기술 어떤 뭐 이름은 대학으로 붙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뭐 공부 관심 없는데 우리나라 4년제 안 나오면 뭐 무시당할까봐 대학교 보내가지고 술 퍼먹고 맨날 놀고 놀다가 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가서 많이들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돈과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재능이 있는 거를 키워주는 거예요. 재능 있는 거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 학교 교육비. 이건 이제 전액 뭐 무상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다자녀부터는 이제 적극 지원을 하자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신혼집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도 좀 일부는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뭐 아주 신중하게 해서 주변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들과 잘 한번 비교를 해 본 다음에 역차별을 안 당하는 선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2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한테는 세제 혜택도 주는 것이죠. 일단 애를 많이 낳으면 세금을 최대한 할애를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3자녀 이상일 때는 뭐 50% 세금 감면이라든가 뭐 아주 파격적인 뭐 어떤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많이 낳겠죠. 그걸로 이제 뭐 애 키우는 이제 돈 뭐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시면은 우리 학사학위 이후에 한국 국적 취득시키겠다 했던 그런 이제 입법 이런 거 대신에 쓸데없는 이런 진짜 잘못된 허점을 찔릴 수 있는 이런 거 대신에 진짜 인재 귀화를 유도하는 거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인재라는 것은 중국인 애들이 우리나라 대학 뭐 4년제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애들이 인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럼 대학교 학생들은 인재가 아닙니까? 예? 더 인재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 외국인 애들은 뭐 쉽게 들어오는데 진짜 인재는 뭐 MIT라든가 우리나라 카이스트라든가 실력 검증해갖고 들어간 애들 말하는 겁니다. 시험 받고 들어간 애들. 그냥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그냥 날로 먹듯이 들어온 애들 말고 MIT라든가 하버드라든가 뭐 그런 옥스포드라든가 정말 실력 있는 데를 들어갈 정도의 어떤 공인된 그런 애들이 박사학위 이상 가지고 있고 국제 대학에서 뭐 순위 뭐 120권 안에 있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 박사학위 이상 있고 해당 분야에서 공인기관 근무 능력 인정되는 능력자에 돼야 되죠. 학사학위 뭐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은 인재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한 4년 졸업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애들은 인재가 아니에요? 어디 중국인 이런 뭐
애들 우리나라 뭐 유학 와가지고 졸업하면은 얘네들이 인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문 기술 분야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장인급 전문 자격증 소지 경력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우리도 이제 뭐 자동차 뭐 정비를 한다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서 그 정비 뭐 1급 되면서 어떤 장인급 기술 자격증을 개발을 해가지고 검증 제도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초빙해갖고 모셔오면 너무나 좋죠. 그리고 뭐 예체능 같은 데서 국제 대회인데 이제 뭐 그냥 세계권 선수권 대회 말고 올림픽이라든가 유명 콩쿠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메달리스트 이런 식의 인재들이 진정한 인재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전문 기술 분야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IT 쪽, 그 다음에 군사기술, 원자력, 이런 거에 관련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셔와야죠. 이런 분들이 온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공산사회주의 출신의 이런 분들 출신만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출신이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이념적 전향을, 검증을 할 수가 있고, 전향한 걸 확실하게 밝힌다면은, 이런 분들은 모시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 중국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 중국인 유입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격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요. 뭐, 돈 준다고 하는 걸 막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도 무조건 돈에 팔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국가 간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인들한테 하듯이 우리도 중국 기업인들, 중국 투자자들한테 똑같이 니네 나라 하듯이 우리나라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소유권은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해요. 임차권만 줘요, 임차권만. 30년 임차권. 우리나라도 똑같이 30년 임차권을 해야죠. 길어야 50년. 그래서 기존 매입분도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2000년도에 중국 애들이 부동산 샀다. 그럼 그때부터 30년만 하는 거예요. 갱신을 하는 거죠. 갱신을. 자, 두 번째. 중국 차이나타운 같은 집합적 단지는 조성을 불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지방 분권이 이게 강행이 되면은 모여있으면 그 땅은 중국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집합적 단지를 형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땅은 중국 땅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중국은 막 10억 명 이상이 되는데 이 인구가 만약에 뭐 맘만 먹고 3천만 명이 들어온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막 1,000만 명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인구가 뭉쳐 있으면은 그 땅은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를 허가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군사기지 내에 근처는 해서는 안 되죠. 왜냐? 군사기지 근처에 있으면 중국 차이나타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 스파이도 들어올 거고 군사 관련된 뭐 감시 여러 가지 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의 군사 행동에 아주 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한미 연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주한 미군 기지에도 최근에 보면은 중국 차이나타운이 평택 차이나타운, 제주 차이나타운, 요번에 진도도 마찬가지고 다 이 군사 기지, 주한 미군 군사 기지라든가 우리나라 군사 요충지 근처에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국 중요 기반 산업에 단독 매입 불가하게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이건 기사 검색해보면 아시지만 검증되어 있는 기존의 알짜배기들만 삽니다. 물론 이제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를 사가요. 특히 이제 요번에 금호타이어 보시면은 금호타이어는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빵 꺼놔도 일정 거리를 그냥 뭐 100km 막 달릴 수 있는 핵심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중국 기업이 사간 거예요. 이런 핵심 중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외국 기업은 못 가져가게 해야 됩니다. 특히 적성국가, 이념이 다른 국가는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잠재적인 적대국 아닙니까? 아니, 적대국이죠. 왜냐면 6.25 때 중공군 들어왔었으니까 언제든지 전쟁에
났을 때,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은 우리나라 편 들겠어요? 북한 편 들겠어요? 중국은 북한과 동맹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따라서 중국은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전쟁이 나서 붙게 되면은 언제든지 중국이 북한에 붙을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중요 기반은 절대로 중국이 하듯이 50% 이상은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상호 호혜주의를 해야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반을 중국에 많이 이제 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당했지 않습니까? 설비부터 해가지고 다 뺏기고 다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성공한 기업이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그 다음에 한국 내 기업 설치 시에 한국인 고용을 최소 80% 이상 할 것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단 한국인이라면 하면 10년 이내에 한국 국적 취득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왜냐? 아까 봤듯이 그런 어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편법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를 만약에 중국인들 취업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데리고 그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 국적 취득한 다음에 고용을 하게 되면 한국인 고용자 수에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은 고용이 안 되고 오히려 실업이 늘죠. 왜냐면 기업들도 중국이 사가고 고용도 중국인 출신으로 하면 실제 진짜 한국인들은 자리를 잇는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강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적 취득 요건에 국가관 검증을 꼭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됩니다. 왜? 중국 공산당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돈만 낸다고 해서 무조건 이분들을 한국 국적을 준다면 이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어디든 우리 동맹국으로 한국인으로서 돌아다닐 텐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중국 스파이 행동을 한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념적으로나 한국인이 그랬다고 오명을 쓸 수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땄지만 실제로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죠.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한국 국적으로 신분 세탁을 시킨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우리 동맹국에 중국을 위한 우호적인 반미 행위나 스파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한국어 일정 수준 이상 유창한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관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국가관을. 그리고 6번째는 한국인 한국 국적 취득자는 피선거권과 공무 단임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어느 대표로 선출되는 걸 막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는 선거권도 10년 지나야 줄까 말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돈 들어오는 거, 뭐 로비 자금, 눈먼 돈 받는 거, 헬렐레하고 받고 나서 친중 행위 하시면 우리 자손들 10년, 20년 뒤에 한국이 아니라 중국인이 차지한 지방자치구, 중국 속국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한 거는 이 문제는 불과 우리한테 멀리 남아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경찰제,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 이 법안들, 특히 한국대학 학사학위 취득한 외국인 한국 국적 취득 이 법안 이 세 개가 통과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연동 비례제까지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이 아니에요. 중국의 하나의 일개 지방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제 이 영상을 전부 퍼뜨려 주시고 한 번쯤 전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 자식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문제는 지금 다들 나서서 강경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자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네, 조선족 출신들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좌파인 분들, 우파인 분들, 특히 좌파분들. 주로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좌파를 찍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자고 대한민국 없앨 겁니까? 10년, 20년 뒤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에 저 많은 중국 짱깨, 중국인들을 왕창 데리고 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10만 명 밑은 그냥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 여러분들의 국토, 좌판에 우판에 떠나서 중국인들이 차지하길 원하십니까? 다문화 가정, 즉 외국인과의 국제 결혼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제 추세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국민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지켰던 땅이, 우리의 한국은 없어지고 중국인들이 차지한다면 얼마나 이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의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이 얼마나 외침에 시달리고 결사항전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의 민족성은 어려울 때 잘 뭉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먹히는 날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다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펴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 대한민국 다 같이 지킵시다. 코리아 퍼스트 연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